행정부가 오늘 유학생 1,500명 비자 취소 방침을 돌연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쏘아올린 상호 관세 의제로 인해 각국이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현직 판사가 불법 체류자의 공식 체포 과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FBI에 체포됐습니다. 오는 26일 뉴욕시가 지구의 날을 맞아 오픈 스트리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리 총격 사망 9개월 만에 포트리 당국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한 인사는 또다시 외면당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뉴욕의 고급 로펌 출신의 한 변호사가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주현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이달 초 미국 내 유학생 1,500명의 비자를 예고 없이 취소해 대혼란을 일으켰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행정부가 이를 갑작스레 철회하고 수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다시 활동 상태로 복원하겠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소했던 유학생들의 비자를 돌연 철회하고 복원키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거나 종료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이것이 공식화되기 전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 기록은 철회되며 다시 활동 상태로 유지되거나 다시 복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이민세관 단속국의 자료 복원 조치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비스는 미 국토안보부가 유학생들에게 개인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연방정부의 유학생 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유학생 기록이 말소된 사례가 최소 4,7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말소자 중 일부는 경범죄를 포함해 범죄 이력이 있었지만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기록이 말소됐으며 일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기록이 말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비스 기록 말소는 학생 신분 상실 및 학생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진 세비스 기록 말소와 관련해 최소 수십 건의 소송이 미 전역에서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미리안 펠드블럼 대학총장연합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일부 학생들의 비자 취소 사태를 복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하지만 불법적인 비자 기록 삭제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이 쏘아올린 상호 관세 의제로 인해 각국이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7월 초까지 한미 관세 철폐를 위한 패키지 딜을 내놓는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LNG 투자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일부 보복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어제 한미 통상 협의를 진행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이전까지 한미 관세 폐지를 목표로 패키지 딜을 마련키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빠르게 패키지 딜을 내놓길 원하고 있지만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패키지 딜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속도에 있어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마련할 줄라의 패키지에는 관세와 경제안보, 투자협력 및 통화정책 등 4가지 분야의 주요 의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은 다음 주부터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문제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 협상단은 빠른 결과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산하 국가에너지 지배위원회는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관련 투자에 대해 공식 발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열린 의회 연설에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알래스카주 북부부터 앵커리지까지 약 1,2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액화 천연가스를 운송한다는 계획으로 대규모 에너지 투자 사업으로 약 44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중국은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125%를 철회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한 수입업자는 미국산 반도체 등 8개 품목의 관세가 면제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한 뒤 이는 중국에서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해도 관세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중국과 매일 관세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론은 2-3주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현직 판사가 불법 체류자의 공식 체포 과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됐습니다. 판사가 직접 나서 법정 뒤편 출입구를 통해 도주할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그녀의 정치적 성향과 판결 기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공화당은 사퇴해라, 민주당은 인도적 판단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등 이민 문제를 둘러싼 진영 간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사건은 지난주 미러키 카운티 순회법원 법정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이 멕시코 국적의 불법 체류자 에두아르도 플로레스 루이스의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IC 요원들은 합법적인 관련 영장을 소지하고 법정 내에서 루이스를 체포하려 했으나 한나두건 판사가 법원 보안팀의 지시를 내려 IC 요원들의 접근을 차단시킨 뒤 루이스에게 법정 뒤편 출입구를 통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의 도보 추적 끝에 루이스는 법정에서 약 6블록 떨어진 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두건 판사의 행위가 명백한 연방법 위반 및 공무수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재 두건 판사는 기소 전 석방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사건의 민감성과 공직자의 직무 범위 문제로 인해 사법부와 행정부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미 정치권에서도 즉각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공화당은 사법 신뢰에 대한 치명타라며 즉각 해임하라고 비판했고 일부 진보 성향단체에서는 비인도적 단속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두건 판사를 옹호했습니다. 두건 판사는 진보 성향의 전직 공익 변호사 출신으로 과거 이민자 권익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와의 연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녀의 이번 행동이 의도적인 정치적 메시지 또는 도덕적 저항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 어떤 신념도 법위에 설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두건 판사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판사 직무정지 절차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두건 판사는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는 26일 뉴욕시가 지구의 날을 맞아 5개 보로내 54곳의 차량을 통제하고 오픈 스트리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놀이와 문화의 축제장이 될 뉴욕시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구의 날 55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저녁 거리 및 광장 54곳에서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곳은 차량이 통제되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축제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브루클린 등 주요 거리에서 라이브 공연, 전통춤, 현대 예술 전시가 진행되며 지구의 날을 맞아 개최되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 워크숍, 자전거 타기 강습, 건강한 생활정보 부스 등이 운영됩니다. 또 기후변화와 도시 생태계를 주제로 한 5개의 대형 설치 미술이 등장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대 조화, 온도 지도 형태의 비즈 커튼 등 참신한 작품들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롤러브레이딩, 배구, 무료 요가 및 피트니스 클래스, 자전거 헬멧 무료 배부 등의 이벤트가 진행되며 더 많은 정보는 뉴욕시 교통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뉴요커들은 이날 하루 동안 시티바이크를 30분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습니다. 시티바이크 앱에서 프로모션 코드 CarFreeNYC25를 입력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해 7월 정신질환을 앓던 20대 한인 여성이 포트리타운 경찰 총격에 사망한 지 어느덧 9개월째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 유가족과 커뮤니티의 끈질긴 요청 끝에 포트리타운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한인사회는 오히려 또 한 번 외면당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포트리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열린 아시안 아메리칸 타운홀 미팅에서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빅토리아 리 씨의 사망 사건이 공식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번 타운홀은 민권센터, AAPA 뉴저지 등 한인 및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열렸으며 리 씨의 부모님도 직접 참석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 측은 정신건강위기 대응 전문위원이 동행 가능한 시간이 평일 주간에 한해 주 16시간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포트리 경찰 100여 명 중 40명에게만 관련 교육을 실시한 상태며 향후 전원 교육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단체들은 이에 대해 이미 벌어진 비극 앞에서 뒤늦은 교육만으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타운 정부는 당시 총격을 가한 경찰관에 대해 주 검찰청에서 결론이 나와야만 내부 징계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조치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회의 직후 빅토리아 리씨의 모친은 이번 면담에 대해 수사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직 누구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민권센터와 AAPA 뉴저지 등도 이번 회의 이후 성명을 통해 포트리 타운 정부는 사건 발생 후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정신질환자를 살해한 총격 사건에 대해 도무지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타운 정부와 주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뉴저지주 의회에 계류 중인 빅토리아리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재 뉴저지 주의회에서는 엘렌박 하원 의원이 발의한 빅토리아리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해당 법안은 경찰 무력 사용 지침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 및 필요시 개정하고 무력 사용 발생 시 투명한 정보 공개 의무화, 정신건강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한 대응 매뉴얼 마련, 경찰 훈련의 협상 중심 대응 매뉴얼 수립 및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주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주 상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9개월 동안 침묵하던 포트리 타운 정부, 드디어 입을 열었지만 커뮤니티는 싸늘한 분노로 맞섰습니다. 빅토리아리 그녀의 이름은 이제 뉴저지주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향한 법안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직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유족의 외침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촉구하는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말하던 변호사가 실제로 벌인 일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뉴욕의 고급 러펌 출신의 한 변호사가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수개월간 감금하고 고문하며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체포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맨해튼 검찰에 따르면 43세 변호사 라이언 햄필은 최소 6명의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심각한 폭행과 성적 학대 및 고문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햄필은 술자리나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음료에 약물을 섞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결박하거나 위협해 성폭행과 촬영까지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햄필이 최소 6명의 여성에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로는 수갑, 밧줄, 진정제, 칼, 총기까지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햄필은 자신의 맨해튼 아파트를 고문실로 이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전기 충격기와 소형 전기 목줄을 사용하고 물고문을 가하는 등 극심한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과거 트라우마를 재현하거나 조롱하며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허위의 합의서를 강요하거나 금전으로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범행 과정이 담긴 영상과 사진은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었으며 일부는 파일명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명명해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간, 1급 성폭행, 고문, 약물 투약, 납치, 무기 불법 소지, 디지털 증거 조작, 증인 매수 등을 포함해 총 116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햄필이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 피해 여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했으며 체포 후에도 모든 것이 합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는 구금 상태로 그의 변호인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유죄 판결 시 그에게는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햄필은 콜롬비아 로스쿨을 졸업한 엘리트로 한때 맨해튼 소재 대형 로펌에서 금융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상에서 자신을 진보적 변호사, 여성인권 지지자로 포장해왔지만 그 이면엔 잔혹한 범죄 행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사는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진술 덕분에 진실이 드러났다고 전했고 경찰은 6명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슈아 양, 제이콥 양, 조나단 양 한인 삼형제가 미국 유도 국가대표팀에 나란히 이름을 올려 화제입니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몸과 정신을 단련 중인 이들은 오는 2028년 고향 LA에서 열리게 될 LA 하계올림픽에서 미국 남자 유도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형제는 모두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한 미국 퍼포먼스 센터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장남 조슈아와 차남 제이콥은 온라인으로 토목공학을 전공하며 유도와 학업을 풀타임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인 막내 조나단 역시 학업과 훈련을 동시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조 씨는 아이들이 유도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부모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다가오는 올림픽에서 삼형제가 그간의 노력과 인내를 바탕으로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 한인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상승하면서 2달 만에 95,000달러 선을 탈환했습니다. 오늘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낮 12시 7분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88% 오른 95,17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이 95,000달러 선에 오른 것은 지난 2월 24일 이후 2달 만으로 지난 22일 9만 달러 선을 넘어선 이후 3일 만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만 약 12% 상승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달러 약세화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유사한 흐름을 보였던 기술주와 다르게 움직였고 오히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 나가는 금과 함께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며칠 새 무역전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법원 일부는 현지 시간 24일 한국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A 출신 한인 변호사 현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UCLA 법대를 졸업한 현 씨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가 딸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자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국의 대형 로펌에서 일하던 현 씨는 사건 발생 얼마 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3일 미 육군 군사법원은 지난해 초 시애틀 인근 지역에서 어린이 6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거나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64년형을 선고받은 뒤 타령의 택시기사까지 살해한 미 육군 소속 한인 조나단 강 이상병에게 종신형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상병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택시기사인 닉 호케마를 머리와 가슴 부위에 칼로 찔러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이에 검찰은 살인 및 업무상 공무집행방해, 타령, 유해물질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무기징역형은 이전 형량에 추가로 집행되며 전체형은 연속적으로 복역하게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